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일요일 밤 11시 40분 전옥현 안보정론 시간입니다. 마지막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 다음에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 사건, 이 3대 의혹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집중적인 노력이 지금 막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국회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선상에 올라있는 2개 공수처법과 선거제법,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 문제, 이 비민주 악법을 막는 것도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상 과제입니다. 이 한쪽으로 3개의 법, 또 한쪽으로 3개의 친문 게이트,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우리 자유한국당이 혼신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요.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과 참여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요, 이렇게 친문 3종 게이트 규탄하고 또 공수처법과 선거법 강행 날치기 처리 시도하는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당원은 물론이고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내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함성이 여의도를 떠나서 청와대까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목청을 높여야 되고 정말 사투를 해야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 본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 3대 친문 게이트 철저히 그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국 사태 때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서 조국이 장관직을 내놓게 하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정의가 죽었던 정의가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 애국 시민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에 맨 앞장선 2분이 곽상도 의원과 주광덕 의원인데요. 이분들이 이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주광덕 의원은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특위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병원 특혜 의혹은 정태옥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데요. 예, 오늘 각각 중요한 단서 하나씩, 즉 비리 의혹을 파헤쳤는데, 주광덕 의원이 파헤친 이 유재수 김기현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 가지고 뭘 얘기했느냐? 경찰의 업무용 통합 포탈 시스템을 통해서 수사경찰과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수사 관련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경찰 업무용 통합 포탈 시스템은 폴렛이라고 하는데, 폴렛의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수사 진행 사항을 공유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광덕 의원이 오늘 공표한 진상 개입 의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주광덕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폴렛은 청와대 내부 국정상황실, 민정수석실, 그리고 청와대 밖에는 창성동 별관, 이 창성동 별관에 백원우 특감팀이 별동대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별관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경찰이 수사 진행 사항을 보고한 것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인정한 내용으로만 9차인데 실제로는 9차례 이상이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민주당 전략공천을 받기 위해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시 민주당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조국 민정수석, 그 다음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추미애 전 대표를 만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의 실체를 밝히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어요. 더군다나 이 송 후보가 송병기 부시장, 그 다음에 정모 울산시 정부특보 등과 상경했었다고 하는데 청와대 방문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밝히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병원 특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정태욱 의원은요. 우리들병원 6개 병원의 순이익이 2011년 5억 원, 2012년 17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3년도 33억 원 적자 전환하면서 4억의 병원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는데 당시에 어떻게 이런 자본 잠식 상태에서 1,400억 원의 대출 배경에 친문 실세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리 의혹 하나씩 이제 벗겨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황교안 대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거짓과 부패 덩어리였다는 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비리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나라를 거덜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오늘 주장한 비리 의혹 중에 각각 하나씩입니다. 그리고 유재수 수사, 그 다음에 울산시장 개입 사건, 유재수 수사는 감찰 부마 사건이잖아요. 이런 사건을 두고 지금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발표를 했죠. 뭐라고 발표했냐면 윤동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했는데요. 최근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 근거 없이 청와대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검찰의 유재수 사건 수사 발표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이렇게 공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공개 반박한 거에 관해서 검찰은 바로 재반박을 했어요.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하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하면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보도 통제로 인해서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것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만을 믿고서 이렇게 검찰 수사 관련해서 검찰을 흠집내려고 하는 거 검찰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다. 강력히 맞받아 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검찰에서는 지난번에 13일 날이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모자를 통해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에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2017년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즉 조국 민정수석 때죠. 유재수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찰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윤도한 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반박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윤 수석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검찰 자존심을 팍팍 깎는 발표를 했어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다.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이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당시 민정수석실이 정식 수사권이 없이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법의 한계에 대해서 밝혀진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했다. 그래서 감찰은 당시에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유재수는 처음부터 사생활 감찰 조사에 응했지만 더는 처음에 일부는 조사에 응했지만 나중에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감찰 조사를 더 진행하지 못했다. 자, 언제부터 이렇게 청와대 감찰이 민주적으로 했는지 그러면 김태우 수사관 언론 폭로했을 때 그 감찰 활동 이렇게 민주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도한 서면 브리핑에
이 내용의 반박은 이 4명 친문 실세 윤건영, 김경수, 천경득, 그다음에 유재수 이 4명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의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에 관해서 사실도 아니고 이런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고 고위급 인사 논의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천경득 행정관이 이인걸 특감 반장한테 PR을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아니다. 천경득 행정관은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윤석은 한 번도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수사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윤도한 수석의 서면 브리핑과 관련해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 그 다음에 보도의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 보도의 근거를 밝혀달라고 했지만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청와대 측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통해 서면 브리핑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과연 누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아주 쉽게 판별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은 지난번 조국 때와 똑같아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비교적 사실에 가깝게 보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요즘 서슬이 싶었는데 가짜뉴스를 발표하면 이 언론사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이 견뎌내지 못하겠죠. 지난번 조국 때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피의 사실을 유포하지 말아라. 법적 책임을 추구하겠다. 정치검찰 수사 받아라. 고소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정경심이든 조국의 동생이든 조범동 오촌 조카든 간에 누가 됐든지 간에 검찰 나중에 공소장을 보면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 대부분이 다 공소장에 그대로 많이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3대 친문 게이트도 우리 언론에서 샅샅이 파헤치고 있는데 대부분이 사실에 근접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조국 일가 수사를 통해서 보면 그런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중요한 이런 친문 게이트에 관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밝혀낼 것인데요. 제가 신속하게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모두 마치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